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프랑스 비상사태, 이민자 갈등, 한국의 급격한 이민국화는 지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격한 이민국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아냐면은 제가 많은 대학의 국제교류 원장들 이런 분들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뭐 총장이라든지 부총장, 국제교류 원장들. 근데 항상 큰 문제가 뭐냐면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학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정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가 19년 동안 해외를 계속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나라들과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한국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구나. 그리고 이 관리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비상사태, 이민자 갈등 이 상황을 보면서도 한국에서 곧 일어날 일들이다. 저는 이거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대 사망으로 프랑스 분노 시위 사흘째, 마크롱은 긴급 귀국해서 대응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비상사태 선포 임박한 프랑스, 유럽 전역이 초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는 질서 회복 위해 비상사태 선포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 17세 소년에게 발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민자 불만 폭발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민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살 이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아프리카계다라는 거죠. 아프리카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네, 프랑스 10대 사망 파장이 확산이 돼서 이민자 사회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불법 체류자가 42만 2천 명인데 한 달에 무려 3천 명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국도요, 이 불법 체류자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지금 252만인데 이거 한국의 이 불만 또는 각종 분노를 갖기 시작하면은 이거 큰 사태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시행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인들은 줄어들고 외국인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는 뭐 거주 비자를 가졌다가 또 유학 비자를 가졌다가 또 뭐 사업 비자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영주권, 그 다음에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외국계 한국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갈등들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들이 등이 뒤에서 조작하면은 한국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불법 체류자를 무더기 검거했는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이게 크게 이제 불만이 폭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외국인 마약 사범 60%가 불법 체류자다. 4년 새 45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도 60%가 불법 체류자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게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네, 우리가 담배 끊기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담배 이 상자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 문구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남성도 여성도 당연히 담배는 끊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도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끊기가 힘든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끊기가 힘든 거고, 커피도 그렇죠. 예, 커피도 제가 이 커피 중독이 좀 있어가지고 끊었어요. 한 6개월, 한 3개월 끊었나? 3개월 끊었는데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씩 마셔야지 이렇게 마셨어요. 3일에 한 번씩. 근데 이게 점점 이틀에 한 번 마시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끊었어요. 다시 끊었는데 그 주말만 마셔야지. 그래서 주말. 그래서 주말에만 한 잔만 마셔야지 했는데 점점 이게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자꾸 좁혀져 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하루에 한 잔을 제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끊었거든요. 아, 이게 중독성이라는 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외국인 마약사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 4,000명, 약 4,000명 아동들이 사실상 등록이 안 된 아동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아동들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나중에 사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난 누구인가, 그쵸? 지금 이 다문화 가족, 국제결혼 그 아동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양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한국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비상사태, 이민자 갈등이 발생됐다 그러는데, 저는 한국의 급격한 이민국화가 위험하다.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표권 계속 줘야 된다라고 정치권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좀 제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한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 투표권은 폐지하고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이 뭐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이 부족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로자들은 빨리빨리 수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법 체류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이 불법 체류로 인한 범죄, 이런 것은 단호하게 관리할 시스템이 없으면 나중에는 통제불능이 되면은 그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금도 42만 2천 명이면 통제불능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